경매수끌 현미경의 치호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싫은 소리, 싫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낙찰을 받으면 싫든 좋든 기존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왔으니까 새롭게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물건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즉 물건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을 부동산 경매에서는 명도라고 합니다. 물건을 건네받는 그런 의미인 이 명도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존 사용자 혹은 소유자가 스스로 물러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발도 만만치 않고요.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를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낙찰을 받았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할 때는 양보를 해야 하고 조금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봐야 할 물건은요, 2014 타경 160이 물건입니다. 전주에 있는 근린주택이죠. 이 물건은 임차인이 2명인데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런 임차인을 내보낼 때는 그래도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그나마 수월하게 내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면 그냥 쫓아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낙찰자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송 씨는 전세 세입자로 보증금이 4,500인데 실제로는 5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자기가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비용 700만 원을 냈고 이사할 때도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사 비용을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낙찰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인 안 씨는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요. 전 소유주에게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자재를 옮겨야 한다면서 이사 비용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보았으면 보았지 손실을 본 적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낙찰자는 갈등에 빠지죠.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나?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 솔직히 멘붕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낙찰자에게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줘야 될 돈이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않기 때문이죠. 임차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 낙찰자는 또 없어요. 그럼에도 이익이 걸려있고 손실을 볼 수는 없으니까 눈 질끈 감고 독한 말 하는 거죠. 누구는 불쌍한 임차인에게 못할 짓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매 물건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억지를 많이 부릴 때가 많아요. 전세 보증금도 뻔히 4,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집주인에게 내가 500을 더 증액해 줬다고 하니까 5,000이라고 하고, 또 도시가스 인입비용과 이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죠. 도시가스 인입비용을 왜 낙찰자가 줘야 하는 거냐고요. 낙찰자가 도시가스를 쓴 적도 없는데. 공장 세입자도 이제까지 내야 할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었음에도 챙길 것은 다 챙기려고 하는 것도 낙찰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경매 낙찰을 받고 이런 명도 문제가 걸리면 좋게 해결이 나는 경우가 10건에 한두 건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이사 비용을 더 내놔라, 내가 언제까지 나갈 테니까 너는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질질 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잠수를 타버려요. 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슬슬 피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꽤 힘든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낙찰자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사 비용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임차인들을 달래죠.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이 명도 문제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낙찰자로서는 굉장히 난감해요. 이 부분을 과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좋은 쪽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냐. 갈등을 때리죠. 과도한 이사 비용을 이야기하면 차라리 강제 집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세게 나가야 하는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기막히고 절통한 사연을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과감하게 언제까지는 나가야 된다라는 말, 내가 필요한 말은 꼭 해야 합니다. 누구는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낙찰까지 받은 상황에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늘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아니 욕먹을 각오하고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용기예요. 전세 세입자와는 여러 차례 이사비 문제로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또 밀고 당기는 협상도 해가지고 낙찰자와 세입자 모두 어느 정도 서로의 처음 주장에서부터 많이 양보를 한 그런 상황이 돼서 협상이 끝났어요. 이사를 나가는 날 같이 이삿짐을 실어주고 음료수를 나눠 마시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끝났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저에게, 임차인에게 혹은 기존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냉정하게 나가라고 하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고 냉정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낙찰자입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운을 떼고 서로의 요구 조건을 조금씩 맞춰 나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통 크게 나아갈 것은 또 나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기에는 이미 낙찰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멀리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우선은 명도 당사자 간 최대한의 협상을 길게 끌고 나가는 것이, 저는 길게 보면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임차인도 새로운 공장 자리를 알아봐주고 이사비를 약간 보태주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가야 하고 더 이상은 이곳에서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명도 문제는 항상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조금 풀어나가는 묘미가 있어야 되고요.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뭐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격적인 해결이 쉽게 날 수도 있거든요. 명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 또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진짜 답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부딪혀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쪽의 명도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도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또 그 전략대로, 또 그 계획대로 명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졌나요? 한번 여러분의 명도 전략과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